뇌졸중.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알아야 할 모든 것. 신경과 전문의 김민준 박사의 건강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신경과 전문의 김민준입니다.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어제까지 건강하게 웃던 분이 하루아침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뇌졸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이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간과하곤 합니다. 오늘 저는 뇌졸중의 위험성을 알리고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들을 어떻게 감지하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가족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갑작스러운 벼락 두통. 뇌가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40대 중반의 여성 최민서, 가명, 씨가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아픈 적은 처음이에요. 머릿속에서 뭔가가 터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죠. 안타깝게도 초기 CT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단순 편두통으로 진단받고 귀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최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최종 진단명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이었습니다. 최민서 씨의 사례처럼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 소위 벼락두통은 뇌동맥류 파열 직전의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란 뇌혈관 벽의 일부가 약해져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터지면 심각한 뇌출혈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초기 뇌동맥류의 미세한 출혈은 일반 CT 검사에서 약 40% 정도는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다 정밀한 진단을 위해서는 CT 혈관조영술, CTA, 이나 MRI 후 MRA 검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없던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발생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응급실을 찾아 의료진에게 벼락 두통이 처음 발생했고 뇌동맥류 파열 가능성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60대 초반의 박진수, 가명, 씨는 평소 건강관리에 철저하셨던 분입니다. 어느 날 골프를 치던 중 갑작스러운 벼락 두통을 경험했습니다. 박 씨는 과거 건강 프로그램에서 본 내용을 기억해내고 즉시 골프를 중단. 동반자에게 응급실 이송을 부탁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그는 의사에게 생전 처음 겪는 심한 두통입니다. 뇌동맥류 검사를 해주십시오. 라고 명확히 요구했고 CT 혈관조영술 결과 실제로 뇌동맥류가 발견되어 파열 직전에 응급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례는 같은 벼락 두통이라는 경고 신호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2. 자세에 따라 변하는 두통. 뇌척수의 노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50대 여성 이지연, 가명, 씨는 수개월간 특이한 두통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누워있으면 괜찮은데 일어서기만 하면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요. 마치 머릿속에 든 물이 쏟아지는 느낌이에요. 라고 호소하셨죠. 여러 검사에도 불구하고 이상 없음 판정만 반복되었고 심지어 스트레스성 또는 갱년기 증상으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지연 씨의 증상을 듣고 뇌척수액 노출을 의심했습니다. 뇌척수액은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액체인데 이것이 어딘가에서 새어나오면 뇌압이 낮아져 두통이 발생합니다. 특히 일어설 때 증상이 심해지고 누우면 완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밀 MRI 검사 결과 척추 부위에서 미세하게 뇌척수액이 새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경막의 혈액 패치라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 노출 부위를 막아 증상이 극적으로 호전되었고 현재는 건강하게 교사로 복직하셨습니다. 이처럼 누우면 괜찮아지고 일어서면 심해지는 양상의 두통이 지속된다면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뇌척수액 노출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FAST를 기억하세요. 뇌졸중의 다른 핵심 경고 신호들. 두통 외에도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FAST라는 구호를 기억해 주십시오. F. Face drooping. 얼굴 마비 거울을 보고 웃어보거나 하고 입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한쪽 입꼬리가 처지거나 얼굴의 좌우 비대칭이 관찰됩니까? A. Arm weakness. 팔마비, 저림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 올려 10초간 유지해보세요. 한쪽 팔에 힘이 빠져 아래로 처지거나 한쪽 팔만 올리기 어렵습니까? S. Speech difficulty. 언어 장애 간단한 문장. 예.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을 따라 말해보세요. 발음이 평소와 다르게 어눌하거나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거나 엉뚱한 단어를 사용합니까? T. Time to call 119. 시간 이 세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갑자기 나타난다면 즉시 119에 전화하여 가장 가까운 뇌졸중 전문 치료가 가능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뇌졸중 치료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골든타임. 보통 증상 발생 후 3에서 4.5시간 이내 안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 외에도 갑작스러운 시야 장애,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물체가 둘로 보임, 어지럼증과 함께 심한 균형 장애, 이유 없는 심한 피로감 등도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4. 소리 없는 위험인자. 고혈압 관리의 중요성. 뇌졸중 환자의 약 70%에서 고혈압이 발견될 정도로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40대 후반의 전직 운동선수 강태준, 가명, 씨는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아직 젊은데 왜 혈압약을 먹어야 합니까? 라며 약물 치료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셨죠. 많은 분들이 강 씨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혈압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어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립니다. 증상이 없다고 방치하면 높은 압력으로 인해 뇌혈관 벽이 지속적으로 손상되어 결국 혈관이 터지거나 뇌출혈, 혈전이 생겨 막히게 뇌경색 됩니다. 저는 강 씨에게 혈압은 자동차 타이어의 공기압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기압이 너무 높으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뇌혈관도 과도한 압력을 계속 받으면 위험해집니다.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는 생각도 오해일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으며 설령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 해도 뇌졸중으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강 씨는 꾸준한 치료와 생활습관 관리로 현재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혈압 측정.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의 혈압 측정이 중요하며 고혈압 진단 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어떤 건강보조식품도 기본적인 혈압 관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5. 40년 차 신경과 의사가 매일 실천하는 5분 뇌졸중 예방법. 제가 40년간 진료 현장에서 환자분들께 강조하고 저 스스로도 실천하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5분 뇌졸중 예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는 하버드 의대와 일본 교토 대학 등의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언급된 바 있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30초 밤새 농축된 혈액을 묽게 하여 혈전 생성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10초 심호흡 3회 반복하기, 30초 숨을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복식호흡은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기 마사지하기, 1분 기에는 많은 혈관과 신경이 분포해 있습니다. 깃불을 포함해 기 전체를 부드럽게 당기고 주무르면 뇌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손가락 운동, 일명 뇌박수. 1분 엄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각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가락 끝과 마주치게 하거나 손가락을 하나씩 접었다 폈다 하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는 뇌의 넓은 영역을 자극하고 미세 혈류를 촉진합니다. 하루 한 번 이상 크게 웃기, 2분 이상 웃음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영상을 보거나 즐거운 상상을 하며 의식적으로 웃어보세요. 이 5가지 습관을 매일 실천하는 데는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예방과 조기 발견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얼마 전 30대 후반의 박소영, 가명, 씨가 건강한 아기를 안고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1년 전 임신 초기 상태에서 뇌동맥류 파열로 혼수 상태에 빠졌으나 응급수술과 기적적인 회복 과정을 거쳐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박 씨는 임신 전부터 고혈압과 가족력이 있었지만 이를 간과했던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녀의 사례는 현대의학의 발전과 함께 희망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뇌졸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경고 신호를 숙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며 평소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위험 요인을 관리한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과 삶의 질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린 정보가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